안녕하세요. 동인간주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 이어 오늘도 민주당과 이 사법부가 충돌하고 있는 지금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내란 특별재판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돌하는 지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내란 관련된 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최상병 관련된 거, 이거 특검, 이거 중계합시다. 두 번째, 대법관 수는 적은데 대법원 지금 사건이 많이 쌓여 있어서 국민들 재판이 자꾸 늦어져요. 대법관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혼자 다 하려면. 좀 늘립시다, 대법관. 뭐가 문제? 자, 근데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네 지금 정부도 가져갔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헌법재판소도 이제 점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쪽이 많아지고 사실상 글로 갔으니까 자, 법원만 먹으면 다 민주당 세상이 되겠네. 그거 지금 노리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겁니다. 딱 보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은 조직은 법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지. 대법원. 왜? 여전히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대법관 임기는 6년이거든요. 대통령보다 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기 이제 잘 물갈이가 좀 덜 되겠죠? 예. 아니,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다고 다 윤석열 사람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대법관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는 뭐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외부에 추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건 요쪽은 아예 또 보수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 대법원 구도를 흔들려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정말 장악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럼 이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럼 대법원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이번 주에 이 재판 중계는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미 됐어요. 대법원이 반대했지만.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이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에서 이번 주에 통과가 됐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개정안마다. 그러니까 내란 특별법 개정. 이거 지금 수사 인력 늘리고 기간 연장하고 요거 법안이 지금 다 재판 중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적으려고 그랬어요. 11조에.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중계된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대법원이 좀 반대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니할 수도 있다.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치거나 뭐 이럴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게 기본인데 무슨 얘기냐면 재판을 그냥 틀라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거예요. 재판 여러분 재판 공개하는 거 진짜 재판 공개하면 되게 화제가 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탄핵 이런 거 재판 공개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하는 거. 잘 비공개가 원칙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조건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중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라고 하느냐? 민주당 얘기는 이래요. 워낙 이게 중대한 범죄니까.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중계돼야 한다. 워낙 큰 범죄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명하게 공개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대법원은 왜 반대를 할까요? 1번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죠. 왜? 헌법 109조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원의 결정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이거 공개 안 해! 라고 할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중개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열어둔 거죠. 지금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예. 그래서 만약에 너네 진짜 이거 위헌인 거 물어붙이면 재판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재판 중계 하나 때문에 너네 나중에 이 재판 결과가 무효될 수도 있어 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좀 수정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아직 이제 완전히 가시진 않은 거죠. 대법원은 이걸 우려합니다. 오히려 재판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 왜?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재판이 다 중계가 돼요. 자, 그러면 사실상 국민들이 다 판사예요. 다 볼 거 아니에요. 저기 검사, 특검, 특별검사 이렇게 증거 제시하고 얘기를 하고, 죄인, 뭐 죄가 아직 확정 안 했지만 피고인이 이렇게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여론이 중요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고 온다? 변호인과 증인과 피고인이 말을 맞추고 와서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쪽으로 더 여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판결할 때 이 디베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 신문만 갖고 하지 않잖아요. 이만큼 쌓아놓고 수사 기록 다 보죠. 그다음에 증거 다 보죠. 해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중계가 돼버리면 국민들은 이건 못 보잖아요. 수사 기록 못 보고 이거 자료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요 사람들 얘기만 갖고 지금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진실을 호도하게 말을 맞춰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인은 기밀 누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럼 증언이 제한이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래서 부담이 돼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증언을 거부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게다가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성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못해요. 그럼 누구냐면 이 공무원의 상관이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재판이 중계가 되면 지금 직무상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승낙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증언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재판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익명 가리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걸 왜 하고 싶어 할까요? 물론 이런 국민적 알 권리도 있지만 첫 번째, 이 사법부 압박용 취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 이게 이제 본심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까 중계까지 나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법정 구속기한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이용해 석방을 노리는 거 아니냐고 국민이 의심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에 구속이 됐어요. 근데 내년 1월 18일까지 1심 판결이 안 나면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풀려나요. 석방이 돼요. 이거 노리고 지금 질질 끄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려는 속내 중에 이게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중계를 하면 사법부가 압박을 받겠죠. 뭐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 압박용일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은 이걸 의심하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조배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녹화 중계로 온 국민에게 이것을 까발려서 선거용으로 끌고 가겠다는 불순한 의도. 요거 다 중계해서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경원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든다는 건데, 이게 또 왜냐면 이번 특검법 통과로 인해서 이게 내란 특검, 세 특검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요게 늘어났어요. 기간이 더. 그래서 12월 14일 요때까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꽉 채워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말에 특검이 기소하겠죠. 그러면 재판이 언제 열리겠어요? 내년 상반기에 재판이 열리겠죠. 근데 그 재판을 지금 중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부터 중계를 해야 되죠. 지금 이제 내란 혐의 일단 지기현 판사 관련된 거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내란 1심 재판 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부터 공개를 하고, 근데 본격적으로는 특검이 수사한 걸 기소하면 그 내용의 재판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내년 상반기. 근데 지방선거는 내년 6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으로 이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법관 증언으로 가봅니다. 동투더 뉴스. 자, 민주당은 왜 대법관을 증언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
대법관 증언하겠다고요.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죠.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합니다. 대법관 30명 증언. 이야,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30명은 너무 많다. 좀 비판도 여러 개 나오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24명을 늘리는 걸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왜 늘려야 하느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 피고인도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보장되는 것을 빨리 재판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대법관이 경무에 시달리고 하소연하고 국민들은 혹시 너무 이게 재판이 많다 보니까 대법관들이 수사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2심이 결정나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대요. 대법관 12명이 연간 4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민사사건의 70%가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불속행위. 이거 뭔가 지금 대법원의 적체가 심각하다.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법관을 늘리면 재판이 더 늦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은 사실심과 상고심으로 나뉘는데 1심과 2심, 그러니까 대법원은 어떤 사건의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않아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1심, 2심, 2심에서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은 뭘 판결하느냐? 법 해석만 봐요. 그래서 대법원은 증인들 불러서 막 다시 신문하고 하지 않잖아요. 2심이 다 재판한 거 보고 2심 재판부가 제대로 법을 해석했나만 보는 겁니다. 법을 잘못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다 2심 결과대로 대부분 갑니다. 그죠? 자, 요 배경 지식 속에서 대법원이 반대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사건이 적체되는 건 상고심, 대법원이 아니라 사실심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통계를 제시합니다. 한 사건이 처리되는 평균 일수가 민사 관련해서 2014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1심은 사실심 1심은 252일에서 473일로 늘어났는데 상고심 대법원 판결은 203일에서 164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심은 오히려 적체가 줄어든 거예요. 판결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미제 건수,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제 건수만 봐도 이쪽 1심과 항소심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상고심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법을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진짜 문제라는 건데 대법원은 만약에 대법관을 늘리면 지금 본 것처럼 적체는 사실심이 더 심각한데 사실심의 법관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법관을 한 명 늘리면요. 대법관만 있는 게 아니라 대법관 밑에는 재판연구관, 이게 재판연구관이 판사도 있고 또 그 연구관도 있지만 판사가 한 명, 대법관 한 명, 일로 가야 되구나. 대법관 한 명당 8.4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법관이 판결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재판연구관이 8.4명. 예. 그러면 만약에 16명이 늘어나면 대법관이 그죠? 얼마냐면 16을 곱하면 4, 6이 24, 68, 48, 4, 8, 134, 134명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판사 1심과 이 재판이 주로 오냐면 연차가 14년 넘는 베테랑 판사들이 이 재판연구관으로 오거든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그러면 대법관 16명이 늘면 왜 16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기준은 지금 대법관이 14명이에요.
대법원이 14명. 그런데 처음에 30명을 기준으로 대법원이 통계를 낸 겁니다. 지금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하지만 일단 그 전에 30명일 때 얘기예요. 그러면 16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1심, 2심에 있는 판사를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지방법원 2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적체는 사실심이 더 심각한데 거기는 판사를 빼와서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국민들 소송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대법관을 늘리면 사실심은 더 부실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실심이 제대로 판결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사실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많이 상고를 하겠죠. 그죠? 대법원으로 더 많이 갖고 오겠죠? 자, 그러면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나고 국민들이 재판으로 또 고통받는 시간은 길어진다.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하는 사실심의보다 고비용, 저효율로 가는 상고심이 늘어나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사법민주화에 역행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법관이 3,248명, 3,000여 명 되는데 대법관은 불과 몇 명? 14명. 근데 이 14명을 30명으로 늘리면 거기에 따른 한 명당 재판부가 판사가 8.4명. 판사의 상당수가 오히려 대법관으로 가는, 대법원으로 가는. 그래서 대법원의 상황이 커지는, 그거는 사법민주화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선 판사들이 더 기가 살아야 되는데 점점 이 무게추가 대법원 쪽으로 많이 향하게 되면 사법민주화에 역행된다는 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의 논리입니다. 자, 예산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 예산이 많이 드느냐? 자, 지금 이게 이제 대법원 청사인데, 예. 그러면 8명만 더 늘려도 다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청사를. 청사 짓는 데만 1조 4,695억 원이 든다고. 그러니까 나름 대법원도 열심히 이제 계산해 본 거죠. 예. 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게다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한 명당 재판 연구관도 많죠. 그 다음에 대법관이 늘어난다는 뭐예요? 또 법원 여는 재판정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감안하면 청사가 이렇게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시설비도 더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한 명당 재판 연구관 8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요 한 팀 대법관 한 명과 나머지만 해도 133억 원의 인건비와 시설비가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다 사무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16명이 더 늘어난다. 30명으로 가서.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6 곱하면 거의 2,100억 원이 더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짓는데 또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재판도 할 데가 없다. 그 8년 동안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고요. 이것도 문제 삼는데 뭐냐면 전원 합의체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얘기는. 전원 합의체가 대법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대법관 15명이 함께 모여서 14명이 머리를 맞대는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사회적 갈등이 해결점을 제시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판사가 14명에서 더 많아질 경우 대법원 입장에서는 4명보다도 많아지면 힘들다고 보는데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기가 하기엔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한국이 14명이고 미국은 대법관이 9명, 영국은 12명, 일본 15명, 캐나다 9명, 호주 7명. 모두 대부분의 선진국이 15명 이하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이유가 바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독일 130여 명, 프랑스 120여 명처럼 많은 100명이 넘는 국가도 있는데 이들은 그래서 전원 합의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뭐 있긴 있지만 뭐 1년에 몇 번 안 되는 수준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30명이 됐을 때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방법은 2개가 있는데 15명으로 나눠서 전원 합의체를 2개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소부를 꾸려서 뭐냐면 4명이 1명 소부로
대법관 4명씩 한 다음에 그 소부의 장들만 모아서 전원합의체를 하거나 이런 방식, 2가지 방식이 생기는데 이 둘 다 문제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엔 대법관 한 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재판관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정당성을 갖고 똑같은 권위를 갖고 대법관이 됐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계층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소부장만 전원합의체에 들어가면 소부장이 아닌 대법관들은 거의 못 들어가잖아요. 계층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법원과 또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반대하는 7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7번째는 사법부가 정치권의 예속이 된다라는 걸 우려하는 건데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왜 하냐? 대법관 늘리느냐? 야당은 뭘 의심한다고요? 대법원만 장악하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할 수 있으니까 요거 우려한다는 거잖아요. 요거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4년 9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때 지금 있는 14명 있잖아요. 14명. 14명 중에 10명이 교체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거죠. 10명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된다면 지금 이제 그게 지금 14명인데 30명으로 가면 16명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요거 지금 12이라는 거는 26명으로 될 경우거든요. 지금 14명이니까. 근데 모르죠. 이제 몇 명으로 최종 결정되지는. 어쨌든 그거까지 다 하면 뭐 22명에서 뭐 많게는 30명으로 가면 26명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30명 중에.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뭘 의심하고 있냐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무리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5개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 현재 재판이 중지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직 이것들 안 한다고 한 적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헌법 84조 논란이 있는 것처럼 대법원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합시다!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 세게 맞붙겠죠. 근데 합시다! 하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0%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미 재판이 중지됐기 때문에 높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은 임기 내에는 0%는 아닌 거예요. 그죠? 게다가 퇴임 후에는 또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의심하냐면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든 임명해서 결론을 바꿔보겠다는 거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판결 성향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대법원이 우려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야당이 우려하는 거고 대법원은 요거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자, 대법관이 총 30명이 되면 임기가 6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누기 6을 하면 매년 5명씩 교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연속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계속 5명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하면 연속성이 떨어진다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의 대안은 뭐냐? 한 명씩 늘리거나 아니면 사실심판사도 같이 늘려주거나 요게 아니면 오히려 대법관만 늘리는 건 재판 적체를 더 악화시키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실제로는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자기 임기 내에 대법원을 장악해서 자기 재판 없애려는 이런 시도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대법원이 재판 중계를 반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2번 대법관을 증언해야 한다. 3번 과도한 신상 털기 우려가 있다. 4번 예산 과다와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303회 퀴즈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는 인물은 누구누구누구 출마했지만 아깝게 떨어졌어요. 김근식 후보. 예. 자, 3번 김근식 맞춰주신 분 첫 번째 ANNE님. 자, 오늘도 변경되는 지도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양당이 힘의 균형을 슬기롭게 잘 이룰 수 있기를 짝짝짝. 자, 두 번째 정답자님은요 그냥님이고요. 언제부턴가 주말 오후 3시가 동인가 뉴스터디가 시청하는 게 나의 루틴이 되셨답니다. 세상에 이런 훌륭한 루틴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팩트를 편향되지 않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남성 이종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커라고요? 저가요? 아유 세상에. 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정답자님 정명희님. 정치뉴스 핵심 정리 최고입니다. 3번 김근식 맞춰주셨고요.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햇살님입니다. 햇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선선하고 하늘은 파랗고 네, 정말 기분 좋은 날들입니다.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자님은요 당첨되신 분들은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꼭 받으시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